자,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플러스 Q, 질량이 M인 대전 입자를 수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일정한 속력 V로 입사시켰더니 등속력 원운동했다. 그 다음에 점 AB를 차례대로 지나서 나왔다. AC는 D고 BC는 3D다. 기억, 자기장 영역에서 입자의 가속도는 크기는 일정하다. 네, 등속력 원운동 자체가 가속도 크기가 일정한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럼 니은, 입자의 한디는 0이다.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아실 겁니다.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등속력 원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죠. 그럼 당연히 한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자기장의 세기는 이거다. 자, 이게 되게, 자기장의 세기인데 되게 복잡하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ODQ분의 MV라고 주어졌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장 공식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거를, 우리 아는 공식을 다 집어넣고 쓸 것이냐. 자, 이 문제는 자기장 공식을 쓸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장 공식 쓰려면 뭐 직선도선, 원형도선 뭐 이런 게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균일한 자기장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자기장 공식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를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기 사실은 이제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D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3D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R. 그 다음에 요 거리는 R-T.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 공식도 써봐야겠죠. 네, R 공식은 QB분의 MV 또는 뭐 큐빅 받고 명박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R의 제곱은 R-D의 제곱 더하기 3D의 제곱 R제곱 마이너스 2RD 플러스 D제곱 플러스 9D제곱. 그럼 이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좌변에 넘겨주면 2RD.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치면은 10D제곱. 그럼 DD 떨어지고 2는 5로 없어지고. 자, 그래서 R은 5D가 되죠. 근데 이 수식에서 R은 큐빅 받고 명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은 자기장하고 얘하고 위치를 바꾸면은 5DQ분의 MV다 라고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 뭐 자체는 뭐 깔끔하게 답이 뚝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공식을 써야 될 것이냐, 두 번째는 공식으로 안 된다면 그냥 그림 자체를 우리 아는 거를 다 때려 집어넣어서 분석을 할 것이냐, 이거를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공식은 못 쓰는 문제니까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방향으로 빨리빨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ODQ분의 MV가 정답이죠. 5DQ분의 MV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맞네요. 그죠? 1도 안 했고 각도 크기도 일정하니까 정답은 5번. 자, 이제 전자기 유도 문제입니다. 그림은 막대 자석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일정한 속력 V로 내려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내려오던 막대 자석이 P점을 지날 때 검주기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인 각은 세타이다. 내려오는 막대 자석이 P점을 지날 때 바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옳은 것으로 골라보시오. 기억,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막대 자석이 2V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2V로 떨어지면 전자기 유도가 많이 일어나니까 전류도 많이 흘러서 세타가 커지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자석의 세기가 큰 걸 두면
세타가 더 커진다. 예, 당연하죠. 자석이 커지면 전자기도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요. 디귿.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꾸면 바늘은 왼쪽으로 움직인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석의 극이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N극이 접근하는데 S극으로 바꿔주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럼 전류가 반대로 흐르니까 그 검육의 눈금은 마이너스 전류로 바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R인 저항 전기용량이 C, EC인 두 축전기 자체 유도 계수가 L인 코일 스위치 교류 전원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다. 전원의 진동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원의 진동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라는 것은 이 회로에서 그 축전기의 전기용량이 C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L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공명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요 공식 자체는 이제 공명 진동수 공식이죠. 그래서 전원의 진동수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요 값을 가진다는 것은 출제자 의도는 축전기가 C이고 축전기의 전기용량이 C이고 그 다음에 코일의 인덕턴스가 L이면 그러면 딱 기가 막히게 전류 공명이 일어난다. 뭐 그런 게 출제자 의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 회로를 보시면은 스위치를 A에 연결을 하면은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A에 연결했을 때 이제 공명이 일어나고요. B를 연결했을 때는 공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자, 이 말은 다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지워도 되는 말입니다.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위상이 같으냐? 아니요. 네, 절대. 네, 그 어떤 경우도 네, 스위치를 A에 하든 B에 하든 상관없이 네, 90도 위상 차이가 납니다. 니은 스위치를 B에 연결을 했을 때 회로 임피던스는 이제 얼마냐? 라고 물어보네요. 이거는 이제 그 임피던스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이제 R제곱 이건 뭐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이런 경우인데요. 전원의 진동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Z 자체는 공식이 루트 R제곱 더하기 XL-XC의 전체 제곱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XL부터 찾아야겠네요. XL은 오메가 L 또는 2파이 FL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2파이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그 다음에 L. 그럼 이제 2파이 떨어지니까 얘는 루트 요것만 계산하면은 C분의 L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C. XC는 오메가 C분의 1 또는 2파이 F C분의 1. 자, 2파이 그 다음에 2파이 루트 LC분의 1 C 분의 1. 그러면 2파이 떨어지고 요것만 계산하면은 루트 L분의 C 다시 올려주면 루트 C분의 L이 돼. 자, 계산 실수했네요. 지금 여기서 C가 EC로 연결됐죠, 그죠? 네, EC로 연결됐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은 2가 들어가야 됩니다. 2. 여기는 2가 들어가야 됩니다. 2. 여기는 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여기 2. 네, 2분의 1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L은 이제 이거고요. XC는 이겁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거를 빼야 되죠. 빼면은 이제 2분의 1만 남고요. 그 다음에 제곱했으니까 이게 4분의 1로 바뀌겠죠.
그래서 네, z는 루트 r 제곱 더하기, 자 이거에서 이걸 빼서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c분의 l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계산해주면 임피던스 나옵니다. 이건 뭐 되게 교류회로에서 맨날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임피던스는 20분의 L이다. 20분의 L이다. 네, 맞죠? 네. 아니네. 4분의 1이 붙어야 되는데. 그죠? 네, 틀렸네요. 네, 그래서 니은 땡. 그 다음에 디귿. 저항의 소비 전력은 A를 연결했을 때가 더 크다. 예, 이게 맞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동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걸려 있으면은, 이 회로는 A로 연결을 했을 때 전류 공명이 일어납니다. 전류 공명은 어떤 거죠? 네, 전류가 최대로 흐르죠. 네. 그리고 전류가 최대가 흐르면, 네, 소비 전력 공식은 아시다시피 P는 I 제곱할 공식 쓰시면 돼요. P는 I 제곱 R 공식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R은 뭐 일정하니까 전류가 클 때가 소비 전력도 제일 크죠. 당연한 얘기예요. 소비 전력은 A를 연결했을 때가 더 크다. 왜냐하면 그때가 전류 공명이 일어나서 네, 전류가 잘 흐를 때니까. 뭐 그래서 디귿이 정답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뭐 디귿까지 풀 필요가 없어요. 아까 기억 틀렸다 그랬죠. 위상차 90도 난다 그랬고, 그 다음 니은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붙어야 된다 그랬죠. 얘도 틀렸죠. 그러니까 뭐 기억, 니은 둘 다 틀렸으니까 남는 거는 그냥 3번밖에 없죠. 네, 객관식의 네, 편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좀 키워보죠. 자, 다음은 철수, 영희, 민수가 전자기파 발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거다. 네. 철수, 가에서는 스위치를 닫은 후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축전기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스위치를 닫은 후 완전 충전됐을 때, 완전 충전이 되면 이제 전류가 안 흐르죠. 그때는 네,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고요. 언제 이게 발생하냐면 충전하고 있을 때, 전류가 막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만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주위에서도 그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면 그때 계속 이제 전자기파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TV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한참 이제 켜놓고 작동되면은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철수는 아닙니다. 이건 좀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약한 개념 부분이고. 그 다음에 0이 나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축전기에 생기는 전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네, 이건 이제 교류죠. 교류는 계속 전류가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자기파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뭐 이건 뭐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수 다에서 불꽃 검술고리에 불꽃 방전이 일어나는 거든. 그러니까 요거 실험 어떤 거냐면은 그 여기 요 부분에서요 그 불꽃이 파박 튀어요. 그 말은 이제 전기장이 걸렸다는 건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불꽃이 튀었는데 한참 한 2, 3m 떨어져 있는 이 금속 고리에서도 불꽃이 튀어요. 예, 이거를 이제 헤르제가 처음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예, 전자기파가 네, 그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 거 아니냐?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이제 전자기파를 최초로 찾아냈다. 최초로 찾아낸 실험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자, 불꽃 방전이 검출고리에 일어난 거는 유도코일에서 네, 방전이 일어날 때 전자기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네, 뭐 그렇습니다. 민수가 맞고요. 그래서 영희하고 민수하고 둘 다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폭이이고 파장이 람다로 같은 두 파동이 각각 속력 1m/s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점 P와 Q 사이에 만든 정상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이다. 원래 이제 정상파는요,
같은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만나야 됩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람다는 1m다. 아니다. 여기 지금 정상파가 2m인데요. 그 같은 두 파동이 만나서 정상파를 만들어내면 같은 파장의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네, 파장이 막 길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정상파가 2m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두 파동도 2m짜리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그 두 파동의 람다는 1m다. 아닙니다. 틀렸고요. 이건 헷갈리시면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얘기고 안 잡혀 있는 겁니다. 니은 정상파의 진동수는 0.5Hz다. 네, 이거는 뭐 V는 F 람다 공식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V는 1m다라고 여기 두 번째 줄에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람다는 그림에서 2m고요. 그러면은 이제 V는 F 람다 공식에 집어넣으면 람다가 2m고 V가 1m니까 F는 0.5Hz 뭐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죠? 이 순간부터 0.5초가 지난 순간 정상파의 모습은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이제 F가 0.5기 때문에 이제 주기는 이거 역수치에서 2초가 되죠. 2초. 주기는 2초예요. 주기가 2초인데 0.5초 후에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죠. 0.5초가 되면 이거는 반주기예요, 반의 반주기예요? 주기가 2초라고 했으니까 0.5초면 반의 반주기죠. 네. 그래서 반의 반죽이면 이거의 반의 반죽이면 마루는 평평하게 되고 이제 골 부분도 평평하게 되고 그래서 디귿이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뭐 그런 문제였어요. 그럼 선생님 0.5초가 아니라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F가 0.5니까 주기는 2초라고 했죠. 주기가 2초인데 시간이 만약에 1초가 되면 반주기가 지나는 거죠. 반주기가 지나면 이 그림이 배하고 마루가 다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이 부분이 이제 마루인데 반주기가 지나면 이제 마루로 올라가겠죠. 여기가 골이죠, 골. 여기가 골인데 말을 잘못했네. 골이 마루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반주기가 지나면 이제 마루는 골로 내려오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그림과는 파장이 다른 두 레이저 빛이 공기 중에 놓인 두께가 일정하고 평평한 유리판에 거리 D1으로 나란하게 입사하여 거리 D2로 나란하게 유리판을 나오는 두 경로 A, B를 나타낸 것이다. 유리판으로 들어가는 빛과 유리판 사이의 각은 세타 1이다. 유리판으로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있네요. D1은 D2보다 크다. D1은 D2보다 크다. 그 다음에 그림란은 가에서 사용된 두 빛의 공기 중에서 굴절률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기억. 세타1하고 세타2가 같으냐? 네, 뭐 같아야 되죠. 네, 그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니은 A는 파장 람다 1이냐? 람다 1이 지금 그 단파장인데 A가 단파장이냐? 그거 따져봐라.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 유리판 안에서 A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크냐? A가 만약에 이제 그 장파장이라면은 유리판 안에서 속력이 더 크겠죠.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A가 장파장이냐, B가 장파장이다. 이게 핵심이네요. 자, 잠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 방막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얇을 박자에 망막자 써서 방막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여기서 세타 1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굴절됐을 때 각도는 파이다라고 하면 되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억각이니까 여기도 파이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당연히 어떻게 나가겠냐. 자, 요게 지금 90 마이너스 파이, 90 마이너스 세타 1이에요. 그럼 요게 입사각이고, 입사각이 이거일 때, 굴절각이 이거면, 거꾸로, 입사각이 이거일 때는, 역시나, 굴절각은 똑같이 90 마이너스 세타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각은 세타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림에서는 이제 뭐가 주어졌냐면은, 뭐 이렇게 주어져서, 요게 이제 세타 2다. 라고 주어졌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방막 굴절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이 처음에 이 빛하고, 최초 입사광하고, 그 다음에 최종 굴절광이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A 빛이고, 그 다음에 B 빛도 마찬가지, 최초 입사광이 얘랑 평행하게 들어왔는데, 그럼 최종 굴절광은 얘랑 평행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얘랑도 같은,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세타 1하고 세타 2가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서 세타 1하고 세타 2가 같다.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방막에서 굴절이 일어나면 반드시 입사광하고 최종 굴절광이 평행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고. 근데 처음에 얘랑 평행하게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랑도 평행해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제 맞는 거고. 그다음 니은은 그럼 A가 장파장이냐 B가 장파장이냐 뭐 그런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장파장은 굴절이 덜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요 사이의 간격이요. 네, 좀 좁아졌다고 했죠. 이게 좁아지려면 얘는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굴절이 좀 덜 돼야 되고요. 그럼 얘는 좀 굴절이 팍팍팍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좁아질 수가 있죠. 만약에 A가 굴절이 많이 되고 B가 굴절이 덜 되면 오히려 여기는 넓어지겠죠. 왜냐면은 B가 굴절이 덜 되면 요런 식으로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거의 뭐 굴절이 별로 안 됐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요 간격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B가 장파장이면 이 간격은 더 벌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좁아졌다는 거는 B가 단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이 많이 팍팍팍 꺾여야지만 이게 좁아지니까. 그래서 파장으로 따지면 B는 단파장입니다. A가 장파장이고. 그래서 D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A가 단파장 람다 1이다 라고 되는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A는 매질 속에서 더 속력이 빠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디귿. 네,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A가 단파장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장파장인 A가 더 빠르다 이건 맞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이 조금 희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키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공기에서 유리의 P점을 향해 입사각 I0로 입사한 단색광은 공기와 유리의 굴절면에서 굴절하여 유리와 물체의 경계면에서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 세타 C로 입사한다. 유리와 물체의 굴절률은 각각 N1, N2이다. 이에 대해서 옳은 곳을 골라보시오. 우선 이제 임계각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그 입사각 얘만 잘 조절을 하면은 즉 세타 C보다 좀 크게 들어가도록 해주면 전반사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기억 N1이 더 크다. 당연하죠. 이게 보통 전반사라는 게 밀에서 소로 갈 때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은 뭐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 니은 입사각을 I0보다 크게 바꾸면 전반사 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직각면에서의 굴절 문제인데요. 지금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임계각입니다. 임계각이란 거는 90도로 굴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똑같은 각으로 이제 반사가 일어나고, 뭐 그게 이제 임계각일 때 특징이죠. 그래서 요 입사각이 이제 I0다 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뭐 당연히 이제 요 입사각이요, 세타 C보다 더 크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려면 요 입사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네, 지금 현재 각이 종전각보다는 현저히 작아졌습니다. 그럼 이게 작아지려면 여기도 각이 이제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니은 I0는 감소시켜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니은에서는 I0를 크게 하면 전반사가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틀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출제자 평가원 말대로 I0를 증가시켰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각이 커지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같이 커지니까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때 입사각이 세타C보다 한참 작아요. 그럼 얘는 이제 일부 반사, 일부 굴절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 아닙니다. 이건 뭐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이제 요게 N1이고 요게 N2인데, N2를 더 줄이면은 전반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뭐 사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제 전제 조건을 까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제 입사각 자체가 임계각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값이면 그 두 매질의 밀소차가 또는 소밀차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같은 값이면 단파장일수록,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단파장일수록 또 전반사가 잘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밀차가 크려면은, 두 번째 조건에서 소밀차가 크려면,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소한 매질은 더 소하게 바꿔줘야 되고, 밀한 매질은 더 밀하게 바꿔주면, 그럼 소밀차가 커서 전반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N1이 이제 소고, N2 아니 다시 지금 현재 N1이 밀이고 N2가 소인데, 네, N2를 더 굴절률을 낮춰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소한 매질이 더 소해졌다. 그러면 소한 매질이 더 소해졌으니까 밀소차가 또는 소밀차가 커지니까 전반사가 잘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얘가 굴절률이 낮은 물질로 교체되면 여기서는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뭐 이 디귿도 네, 되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기억 먹고요. 니는 이제 틀렸습니다. I0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현재 I0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맥시멈 각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알고 계세요. 이게 맥시멈 각도고. 다음 디귿 더 작은 것으로, N2를 더 작은 것으로 바꾸면 소밀차가 커지니까 전반사가 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해서 4번. 자, 파동 문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는 수면파 간섭이고, 나는 이제 이중슬릿입니다. 기억 A와 D는 모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냐. 자, A를 보시면은 지금 실선하고 만났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같은 선끼리 만나면 이건 같은 위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보강 맞고, 그 다음에 D는 가운데 밝은 문이죠. 보강 맞죠? 둘 다 보강이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 B, C는 모두 상세 간섭이 일어나냐. 자, B를 잘 보시면 그림이 좀 희미한데, B는요, 점선과 점선끼리 만나는 거예요. 점선과 점선끼리도 이게 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보강이죠. 그 다음에 C는 이제 그림상 어두운 문이죠. 상세고. 그래서 B, C 둘 다 상세다. 이건 아니죠. 네, B는 보강입니다. 네, 특히 B처럼 점선과 점선끼리 만나는 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주의하시고, B는 보강입니다. 다음에 디귿 A는 수면이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상 실선과 실선이 만나는데, 반주기가 지나면 점선과 점선으로 바뀌어요. 아시다시피 실선은 이제 마르고
점선은 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A는 실선끼리 만났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B는 점선끼리 만났으니까 아래로 이제 오목하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 이게 다 반대로 바뀝니다. 반주기만 지나면. 그렇다 보니까 A는 계속 이제 마루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반주기가 지나면 골로 내려오고, 뭐 계속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B는 둘 다 진동을 하게 됩니다. 요건 뭐 가끔 나오는 빈출 오답이니까, 네, 가끔 나오는 오답이니까, 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